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알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행할 김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대신 외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보통 외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불러와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공공 데이터 보시면 여기 데이터 많죠. 네,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뭐 매출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R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불러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번 볼게요. 여기 제 채널 아래에 보시면 실습 데이터라고 이렇게 링크를 제가 걸어 두었는데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눌러주시면은 아마 이쪽으로 지금 연결이 되실 거예요. 네, 이쪽은 이 GitHub 주소는 쉽게 배우는 알 데이터 분석 책을 쓰신 작가님이 만드신 GitHub 주소이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링크를 좀 걸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이 데이터 폴더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 주실게요. 여기 눌러주시면 이 책에서 필요한 실습 데이터들이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는 뭐 한꺼번에 다 다운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데이터들을 다 미리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 오늘 필요한 데이터만 좀 다운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습 데이터 파일 해갖고 다운로드 방법도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클릭하고 로우 버튼 또는 다운로드 버튼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해갖고 지금 다운로드 이렇게 받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주요 파일이 뭐가 있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CSV 언더바 이그잼 그리고 엑셀 언더바 이그잼 그리고 엑셀 언더바 이그잼 노바 엑셀 언더바 이그잼 시트 여기까지 한번 다운을 받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뭐 롤 눌러주셔도 되고 다운로드 있는데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CSV부터 여기 엑셀 언더바 이그잼 시트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총 요 네 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으셨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다운로드 폴더를 한번 가볼게요. 다운로드 폴더를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저는 요거 한 개 더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고요. 네, 총 4개의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좀 두셔도 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요 D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지 언더바 R이라고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이쪽에다가 좀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 네 개의 파일들을 저는 복사해서 한번 옮겨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V 해서 네, 이렇게 좀 옮겨오도록 할게요. 뭐 이거를 그냥 다 자르게 해서 붙여오셔도 되고요. 저는 요거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 D 드라이브에 옮기지 않았을 경우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복사하기로 해갖고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잘라서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네,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작업하는 네, 폴더에다가 파일을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 이렇게 파일을 같은 위치에 넣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R 스튜디오에서 파일을 불러올 때 요 파일의 경로, 위치,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좀 적어줘야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작업하는 R 스튜디오의 위치에 파일의 위치가 같으면은 나중에 경로는 적지 않고 파일명만 적어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일단 실습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하나 열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엑셀 언더바 이그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엑셀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저랑 함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엑셀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고 RStudi오에서 이거 불러와가지고 보면 되니까 간단하게만 보는 거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봤는데요. 보니까 둘, 셋, 넷, 다섯 개, A부터 E까지 다섯 개의 지금 컬럼, 다섯 개의 변수라고도 하죠. 다섯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1행부터 21행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행은 이렇게 변수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2행부터 21행까지가 그 데이터의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총 21행으로 21행과 5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행은 변수에 대한 입력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자료, 그러니까 총 20명에 대한 자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는 몇 반인지, 그리고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파일을 RStudi오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RStudio 한번 열어주실게요. RStudio,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저는 지난 시간에 네, 했던 게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새로 하나를 열게요. 파일 해가지고 new 파일 해갖고 R 스크립트를 하나 열고요. 요거 이름 한번 변경하도록 할게요. 파일 하고선 네, 잠깐만 이렇게 세이브 에즈라고 하고 이름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4-2 하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저장을 먼저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외부 데이터 이용하기. 네,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3 외부 데이터 이용하기. 여기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것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데이터 한 거기 때문에 또 빗자루 모양 눌러서 지워지도록 할게요. 예스 하면은 지워졌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4-3 해갖고 스크립트 하나 만들었죠. 여기 외부 데이터 이용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데이터 다운받은 것들도 같은 위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네, D 드라이브에 easy 언더바 R이라는 요 같은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요 다운받은 데이터, 요 엑셀 데이터를 지금 요 R 스크립트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기 전에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R 스크립트에서 엑셀 파일을 불러오려면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read xl이라는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고 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패키지 누를게요. 인스톨 점 네, 인스톨 패키지 해주고 그 다음에 꼭 따옴표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read xl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엔터 먼저 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패키지가 설치가 끝나면 우리 라이브러리 해갖고 네, 설치를 해주세요. read 엑셀 이렇게 해갖고 네, 요것도 컨트롤 엔터 쳐볼게요. 네, 인스톨 좀 패키지하고 read xl입니다. 이거 xl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패키지 설치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셨나요? 네. 요 패키지가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는요, read 언더바 엑셀이라고 코드를 써주고요. 그 다음 요 가로 안에다가 우리가 불러올 파일명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엑셀 언더바 이그잼, 네, 요 파일을 지금 불러올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파일 여기서 불러주시고
네, 이름 바꾸기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긁어서 복사하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복사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장자 XLS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따옴표 입력해 주셔야만 하고요. 요 데이터 불러온 거를 저는 네, 여기 지금 변수명을 하나 할게요. df 언더바 이그잼이라는 변수에다가 넣고 싶다. 그래서 df 언더바 이그잼이라는 변수명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불러온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f 언더바 이그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엑셀 파일로 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렇게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20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는 지금 제가 경로는 입력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파일명만 이렇게 넣어서 입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일이 같은 위치에 없을 경우, 없을 경우는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것은 2라고 변수명을 한번 지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은 그 다운로드 폴더에 있었죠. 네, 요 다운로드 폴더에 있었는데 요 폴더에 있는 데이터 경로를 같이 한번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다운로드의 폴더에 만약에 있다. 지금 요 D 드라이브 이지 언더바 R 요 폴더에 있지 않고 만약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다고 할 경우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파일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셔서요. 오른쪽 눌러주시고 주소 복사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주소가 딸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불러오는 법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C부터 다운로드 여기까지가 지금 이 엑셀 파일이 있는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경로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지금 역슬래시 되어 있는 거를 슬래시로 바꿔주시고 네, 그리고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해주셔야만 해요. 우리가 같은 위치에 파일이 있으면 이 RStudio가 열리는 위치하고 그리고 엑셀 파일이 있는 위치가 같으면은 그냥 파일명만 써주시면 되는데 이 위치가 같지 않으면은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좀 입력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경로를 좀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러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불러와 주시면은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할때 될 수 있으면 같은 위치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파일명만 넣어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갖고 전체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전체 평균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민 함수 써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평균을 구할 건데 민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함수니까 당연히 가로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지금 뭐 요거 넣으셔도 되고 요거 넣으셔도 됩니다. 네, 위에 거 한번 넣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이그셈 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저는 뭐 영어 점수의 평균을 한번 구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가 5개가 있는데 영어 점수만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달러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English 입력을 해주시면은 영어 점수의 평균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하고 국어 점수 한번 같이 국어는 없네요. 사이언스 과학 점수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는 English 대신에 수학 매스 매스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인가요? 네, 볼게요. 네, 매스 사이언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이그잼의 데이터에서
영어 점수의 평균, 수학 점수의 평균, 과학 점수의 평균 이렇게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엑셀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먼저 엑셀 파일을 부르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df 언더바 이그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노바라고 입력을 좀 할게요. 노바 이렇게 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어떤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할 거냐면 요 오른쪽 보시면 엑셀 언더바 이그잼 언더바 노바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요거를 좀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역시 엑셀 파일 불러 오려면 리드 언더바 엑셀 해주시고 여기다가 따옴표 써주시고 엑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 이그잼 하고 언더바 노바라고 입력을 좀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확장자 이름 점 xlsx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X 하면은 요거 한번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좀 위하고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뭐 1 땡땡땡 1, 1 땡땡땡 2, 뭐 50 땡땡땡 3,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엑셀 파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뭐 뷰 파일 보셔도 되고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뜬다. 보면은 요거 지금 보시면 요 엑셀 파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변수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쵸? 얘가 사이언스인지 뭐 매스인지 뭐 잉글리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변수명이 없고 그냥 데이터들만 쫙 들어가 있네요. 이 데이터는 그럼 첫 번째랑 봤을 때 변수가 없어서 변수명 없이 바로 데이터가 시작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서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행위 당연히 데이터 변수로 인식을 해갖고 작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위 데이터가 변수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올 때 여기가 변수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거를 좀 알려줘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첫 번째 행위 당연히 변수명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지정이 되면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조금 다르게 좀 불러오는 법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R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지금 엑셀 파일을 불러왔고요. 이 파일은 앞에 파일과 다르게 변수명, 첫 번째 행이 변수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을 변수명이 아닌 데이터로 인식해서 불러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작동을 할 때는 불러올 때 똑같이 이렇게 불러오지만 여기다가 컴마를 하나 입력을 할게요. 컴마를 하나 입력해 주시고요. 콜 언더바 네임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 대문자로 이렇게 네, F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네 번째, 다섯 번째다.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는 위에서는 요 값들이 첫 번째 행의 값이 변수로 입력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98 이런 게 점수인데 요게 지금 변수로 입력이 됐어요. 첫 번째 우리가 콜 언더바 네임스가 F가 아닐 때는 네, 요거를 적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 행이 변수로 입력이 되었는데 그치만 얘는 첫 번째 행이 변수가 아닌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첫 번째 행을 데이터로 입력해 주세요. 인식해 주세요. 하기 위해서 콜 언더바 네임스 하고 F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네, 이렇게 지금 1, 2, 3, 4, 5라고 변수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부터 이제 첫 번째 행부터 데이터로 인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F는 꼭 대문자로 입력을 하셔야만 하고요. F의 의미는 참과 거짓, 그래서 참은 true, 거짓은 false라고 보통 인식을 하는데 false의 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 네임을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를 컬럼 네임이라고 인식을 할 것인가, 근데 우린 첫 번째가 데이터기 때문에 컬럼 네임이라고 인식을 안 하겠다. false 값을 주겠다 해서 대문자 F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엑셀 시트가 여러 개로 구성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엑셀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엑셀은 보통 이렇게 시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가 있는데 시트 3에만 지금 내용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시트에 작업을 하고 여기 데이터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세 번째 시트에 지금 내용이 작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가 있는 경우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의 이름은 엑셀 언더바 이그셈 언더바 시트. 그래서 요거를 제가 추가 옵션하고 이름 변경하기, 이름 바꾸기 해서 저장을 할게요. 요 파일을 불러와서 네, 한번 같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얘는 이름이 네, 엑셀 언더바 이그셈 언더바 시트라는 변수에다가 넣을 거고요. 역시 엑셀 파일을 읽을 때는 read 대문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read 언더바 엑셀 입력해 주시고 가로에다가 따옴표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불러올 걸 엑셀 언더바 이그셈 언더바 시트 점 확장자 XLSX 넣어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불러오고 싶은 거는 시트가 세 번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어요. 시트 하시고 는 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 그리고 지금 입력한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불러오시면은 네, 지금 세 번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첫 번째 시트 뭐 궁금하다. 첫 번째 시트에 갖고 넣어보시면은 첫 번째 시트엔 데이터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지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트 역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러와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0 곱하기 0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트에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불러오시면은 네, 데이터가 잘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엑셀 시트, 엑셀을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지금부터는 엑셀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CSV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CSV 파일과 RDS 파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파일들도 불러오는 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V 파일은 엑셀뿐 아니라 통계 프로그램, 뭐 사스라든지 SPSS 등 데이터를 다루는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엑셀 파일을 봤는데 이 엑셀 파일에 비해 용량이 작아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주로 CS 파일을 자주 이용하기는 해요. 우리가 이전에 공공 데이터 한번 봤을 때 공공 데이터도 CSV 파일로 자주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운받은 CSV 언더바 이그잼을 메모장에서 편집을 한번 볼게요. 눌러보시면은 얘의 특징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쉼표 보이시죠? 네,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CSV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CSV 언더바 이그젠 파일을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다운받는 거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전에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요거를 같이 요 R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다운받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는 위에서 보시면 인스톨 패키지에서 리드 엑셀 요거를 지금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엑셀을 불러왔는데 이 CSV 파일은 엑셀처럼 별도로 패키지를 설치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래 기본적으로 내장된 read.csv를 이용해서 CSV 파일을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따로 패키지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 CSV 파일 이름이 CSV 언더바 이그잼이니까 한번 같이 불러오도록 할게요. CSV 언더바 이그잼이라는 변수에다가 네,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이 CSV를 불러올 때는 read.csv 넣어주시면 돼요. 엑셀은 read 언더바 엑셀이고요. CSV는 read.csv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CSV 파일명을 쓰면 되겠죠. CSV 언더바 이그셈
까지 넣어주시고요. 확장자는 여기는 점 쓰시고 CS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큰 따옴표로 감싸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CSV 언더바 이그셈. 아이고, 네, 이거를 같이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CSV 파일이 잘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하고 데이터는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첫 번째는 변수고, 네, 1번부터 20번까지는 네, 이게 사람의 정보인 것 같아요. 1번인 아이디가 1번인 사람은 일반이고 뭐 수학 점수 50점, 영어 점수 98점, 과학 점수 50점. 총 20명의 네, 반과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CSV 불러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엑셀 불러온 거랑 비슷한데 이 코드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CSV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CSV 언더바 이그잼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네, 위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행이 변수가 아니라 데이터면은 엑셀 같은 경우는 콜 언더바 네임스 하고 false 값을 이렇게 주었는데요. CSV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 건 지금 변수가 나와 있긴 하지만 네, 데이터에 맨 위에 지금 변수가 나와 있긴 하지만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 행이 변수명이 아니라 그냥 영어 점수, 국어 과학 점수, 수학 점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을 변수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CSV 같은 경우는 콜 언더바 네임스가 아니라 헤더 값 헤더를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도 역시 대문자 F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이 네, 첫 번째 행이 변수가 아니라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미리 좀 입력을 해놨는데 지우고 보시면은 네, 첫 번째 행이 변수가 아니라 데이터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1, V2, V3, V4, V5. 그래서 요게 지금 변수로 만들어져 있고 첫 번째 행이 값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변수명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헤더 값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CSV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고요. 요거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CSV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엔터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접 CSV 파일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df 언더바 midterm 이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입력해 주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요. 변수로는 잉글리시, 네, 잉글리시에는 컴바인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컴바인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잉글리시하고 그다음 매스 할게요. 매스도 역시 컴바인으로 묶어주시고 점수는 뭐 50, 60, 70, 80 뭐 이렇게 한번 넣도록 할게요. 컴마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매스하고 클래스로 나와 있네요. 클래스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컴바인으로 묶어주시고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미드텀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뽑아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고요. 이거를 CSV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CSV 파일로 저장을 하려면 일단 write.csv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방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명을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f 언더바 midterm 요거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파일명을 어떻게 입력을 할 건지 똑같이 변수명이랑 같이 할까요? df 언더바 midterm이라고 하고 꼭 입력을 한 게 확장자 CSV로 저장을 하겠다 하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csv 하고 방금 만든 CSV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뷰 파일 한번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CSV 파일은 컴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엑셀 파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 EGR 들어가셔서 방금 만든 df 언더바 미드텀 요거 입력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잘 파일이 만들어 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조금 길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엑셀 파일에 대해서 불러오는 법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CSV 파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CSV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고 저장하는지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R 전용 파일인 RDS 파일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S 파일은 R 전용 파일이므로 다른 뭐 엑셀이나 CSV 파일에 비해서 R에서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용량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셀이나 CSV만큼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R을 이용을 해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RDS 파일을 줬는데 이분이 R을 사용할 줄 모른다 하면은 파일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R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주고받을 때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RDS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df 언더바 미드텀 해갖고 CSV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파일을 RDS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CSV 파일을 저장할 때는 write.csv였는데 RDS 파일로 저장할 때는 save.rds 네, 대문자로 쓰셔야만 해요. RDS는 대문자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df 언더바 미드텀 네, 요 파일명 똑같이 파일로 써주시고 네, 파일명 입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f 언더바 미드텀 네, 입력해 주시고 얘도 확장자 RDS 여기서는 소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RDS 파일로 이렇게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R에서 로드를 할 건지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 언더바 미드텀 RDS 파일도 우리가 생성을 하는 것까지 한번 봤고요. 요걸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불러올 때는 요 변수 2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df 언더바 미드텀 2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불러올 때는 read rds 방금 우리가 만든 rds 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df 언더바 미드텀 써주시고 .rds 써주시고 df 언더바 미드텀 2 요 변수에 넣었으니까 요거 입력해 주시면은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잘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는데요.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 CSV 파일 불러오기, RDS 파일 불러오기 이런 것들을 각각 보았고요. 네,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외부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외부 파일 불러오기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데이터 분석 기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